다음 달 28일 2024 불교도 대법회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 K 선명상을 세계에 알릴 불교도 대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고종을 찾아 이승만 기념관 송현광장 건립 논란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승려 전법사 연수교육 입제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승만 기념관 송현 녹지광장 건립 추진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스님들께 폐를 끼친 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 캠퍼스 2024년 가을 학위 수여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는 학생들의 희망과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이 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영화 문경 종단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섬세한 표현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해 예비율이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8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후 위기도 늦출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다음 달 2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국 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혜의 마중물이 될 K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전국 사찰 조계종 스님들과 3만여 불자들이 참여하며 수계법회,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국제선명상 대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전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행사의 대미는 선명상 공식 선포를 축하하는 음악회로 장식합니다. 불자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사회를 맡고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상월 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뮤지컬 배우 최정원, 국악 가수 최예림, 트로트 가수 김태연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고종을 찾아 이승만 기념관의 송현광장 건립 논란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국 승려 전법사 연수교육 입제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승만 기념관 송현 녹지광장 건립 추진은 제 뜻과는 달리 진행됐다며 그렇다 해도 추진 기간 중 스님들께 폐를 끼친 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승만 기념관 추진위원회가 태고종의 반대 입장을 듣고 장소를 용산으로 결정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게 평소 저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고종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초청을 받아 총무원을 방문했다 연수교육 소식을 듣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 캠퍼스 2024년 가을 학위 수여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대학 생활을 마치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학생에게는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로 붐비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 팔정도 광장.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4년간의 대학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졸업생들의 셀카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석사까지 다시 한 다음에 졸업식을 또 다시 할 거라서 지금은 좀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언니처럼 이제 또 학사는 끝났지만 석사로 다시 재입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또 한 번의 졸업이 남긴 했지만 지금은 일단 되게 기분 좋고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 2024년 가을 학위 수여식. 박사 102명, 석사 682명, 학사 1,050명 등 총 1,83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보내야 했던 졸업생들. 윤재용 총장은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부처님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인용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불교 종립대학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예술대학 연극학부 고 이지한 씨의 명예 졸업장 수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의 생전 사진을 들고 단상에 오른 부모님은 윤재용 총장이 건네는 졸업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의 이름으로 함께한 졸업생들이 동국대의 가치와 철학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 동국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이 마주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학위 수여식을 표방한 동국대. 공로상 시상에는 수상자와 가족이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식의 학사모를 대신 쓴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식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도 묻어납니다. 동국대 이사장 공로상은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윤세라 씨와 법과대학 법학과 이건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많은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다정하게 도닥여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대학에 이어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은 학위를 받으며 가슴속에 다시 한번 동국을 새겼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영화 문경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는 28일 극장 개봉에 앞서 조계종이 종단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섬세한 표현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문경 종단 시사회에 남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업무와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부하로 번아웃 증세를 겪는 문경.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전시회를 성공시켜도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만 한 초월. 문경은 후배 초월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초월의 고향이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문경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첫 만행을 시작한 비구니 스님 가은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게 되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유랑 할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합니다. 영화 문경 종단 시사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사회에 앞선 차담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불교 소재의 영화를 제작한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울림이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표현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현대사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울림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일 감독은 종단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준 덕분에 디테일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시사회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뻐하시면서 문경이 있잖아요. 필요하면 거기 시민들과 어떤 신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홍보하시겠다고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불교 소재의 영화 문경 제작을 위해 종단은 비구니 사찰인 문경 윤필암을 공개하는 데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셔서 뭔가 생활하시고 하는 거를 같이 체험해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냥 간 건데 되게 초대받은 손님처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아졌었습니다. 영화의 사실적 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구니 스님 역할을 맡은 조재경 배우에게 스비도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뵀던 스님분들은 굉장히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님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인가를 녹여내 바쁜 일상 속 저마다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틈을 선사할 영화 문경.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힙한 불교의 다채로움을 선사할 문경은 오는 28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어제는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해 예비율이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죠. 전력 소모가 많은 8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후위기도 늦추기 위해 불교계 복지관이 나섰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난 5일 역대 여름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냉방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는 여름. 전력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머물며 지구 온도 상승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일상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은 저희 복지관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요즘 기후 환경도 너무 심해지고 날씨도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트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기 요금도 절약하고 우리 기후 위기를 아끼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총 5명으로 이뤄진 중림사회복지관 에너지 컨설턴트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가정에너지 절약법, 환경보호 실천 등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2인 1조로 에너지 진단을 희망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감축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 10,000원 정도 더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돈보다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하나의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먼저 가정 내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수량을 진단표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콘센트에 꽂아두기만 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는지 전기요금 측정기를 이용해 컨설턴트가 직접 측정합니다. 제품을 가동할 때만 전력을 소비하는 선풍기와 달리 전자레인지는 26W의 대기 전력이 발생해 가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낭비의 주범입니다. 컨설팅 종료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절전 이동형 콘센트를 가정별로 지급해 에너지 절약을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대기 전력의 개념을 배우고 실제로 소비하는 양을 측정해 볼 수 있어 만족도와 실행력이 높습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관리비를 좀 적게 내거든요. 아주 철저히 잘해야겠다. 그리고 나갈 때는 불을 차단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진단 가정별로 3개월간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소비량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컨설팅은 중림사회복지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증진에 위한 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령이 제정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1일 제30차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공포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총무원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중앙종의 사회분과위원장과 총무원 사회부장이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국립공원 내 사찰주지 구인, 국립공원 및 사찰림, 불교 문화유산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재임 기간 중이며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의 임기 만료 시에는 후임 주지가 잔여 임기를 승계합니다. 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주요 정책과 사찰림 및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홍보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공원 계획 및 변경 등 중요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5번째 찬불가 율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포교원은 지난 21일 마음의 그릇과 그림을 그려요 찬불가 율동 영상 2곡을 공개하고
영상 제작에 참여한 영화사 어린이법회 이마림, 김서우, 정유정, 조유연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아이들이 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기쁘다며 격려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멋진 불자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춤을 추는 게 부끄러웠지만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 가득한 모습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이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업체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바이오 스프레이인 구강 유산균을 후원받고 이를 산하복지기관에 회항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개문스님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주식회사 비디펌으로부터 바이오 스프레이 24,000개를 기증받았습니다. 이사장 개문스님은 전달식에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지재단 산하기관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잘 나눠드리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성춘 비디펌 대표는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돼 우려스럽다며 복지재단 관계자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기증받은 스프레이를 우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솔 종합사회복지관 등 산하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토사상 연구와 홍보를 위해 창립된 정토문헌학회가 제2회 정토안거를 개최했습니다. 정토문헌학회는 지난 20일부터 세종 영평사에서 회장 미탄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김호성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정토불교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토문헌학회 회장 미탄스님은 참석한 모든 스님들이 정토문헌을 강독하면서 아미타불이 중생에게 전하는 법음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회 정토안거는 미탄 스님의 10주 비바사론 강독을 시작으로 전남대 박소연 교수의 정토문헌 이해를 위한 기초적 한문 문법 강의, 동국대 김호성 교수의 무량수경 종요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BTN 뉴스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